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황교안 대표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사표를 냈습니다. 정권의 가을을 알리는 낙엽이 지는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쩍쩍 금이 갈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문재인과 완전 100% 코드가 맞아서 그 중요한 자리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윤석열 팀장 밑에서 활동했던 검사이고 그때 당시에 법무부에 대한 항명 사건, 이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법무부와 맞섰던 인물, 그래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코드에 맞아서 요직에 기용된 인물, 그런 인물이 지금은 이 문재인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과 조국에게 불리한 두 가지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자, 그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3인 회의에서 자,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백원우가 감찰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백원우가 자, 이제 중단하고 인사조치 통보를 하는 인사조치 하는 걸로 끝내자라고 무마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이 유재수 건과 관련해서 하도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 감찰을 중단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박형철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관한 중요한 증언,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이 건 하나만 건네받았다. 자, 이것은 백원우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온 여러 가지 제보,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저 다 넘겼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과 상당히 상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박형철 비서관의 이 두 가지 증언이 유재수 건과 울산 건에 관해서 문재인 청와대를 대단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원우가 장황하게 해명을 했지만 제가 옆에 적어놓은 대로 상당히 해괴한 변명입니다. 제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주장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민정수석실에 들어오는 여러 제보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제보와 관련된 기관에 이첩하는 그런 절차를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박형철의 주장은 그게 아니죠. 이 한 건만 건네받았다. 자, 그리고 왜 사람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익명의 투서나 제보를 하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관련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에 제보하는 게 아니라 왜 청와대에 제보하겠습니까? 자, 그것은 청와대가 끝발이 있는 기관이니까 청와대에 제보를 하면 청와대가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이거를 수사해 줄 줄 모른다라는 식의 일종의 바램을 갖고 자, 제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자, 그렇다면 청와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되려 청와대가 그런 의도에 휘말려서 청와대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수사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 첩보 이첩을 하거나 하다를 하거나 하명 수사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의도에 100% 말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의 중요한 비리 사건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냐고 그런 것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냐고 대부분 모함이라든가 이번 김기현 사건처럼 모함 뭐 이런 것 내용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첩보가 하달이 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철저하게 걸러서 예를 들어서 익명의 제보는 뺀다든가 제보자가 확실한 경우 그리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 이 김기현 시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범위 바깥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기현이 건을 그런 식으로 경찰청에 하달했다? 그것도 제보가 들어왔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였다, 익명의 투서였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울산시장이라는 광역자치단체장, 더군다나 제1야당, 그것도 선거를 몇 개월 앞둔 그런 시점에 그런 익명의 투서를 함부로 제보한다? 아니, 이첩한다? 만약에 선거를 앞두고 여당 출신인 박원순에 대해서 똑같은 익명의 투서가 들어왔다면 그것도 경찰청에 하달하고 서울경찰청이 그런 식으로 들이닥쳐서 5군데의 압수수색을 했겠는가? 깡통 첩보를 가지고. 자, 네 번째, 만약에 이것이 송철호 측에서 만든 무슨 익명의 제보라면 이것은 모함 아닌가? 그 첩보 문건에 적혔던 3가지 혐의가 다 터무니없는 걸로 다 드러났습니다. 증거도 없고 완전히 검찰이 이것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99쪽짜리 무혐의 결정 보고서를 만들어서 경찰을 준열하게 나무란 것. 증거도 없는 거를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이것은 기소를 하게 되면 100% 무죄가 나온다. 이거는 수사권 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경찰을 준열하게 나무랄 정도로 내용이 깡통인 첩보. 자, 송철호 측에서 만든 것이라면 송철호 측의 모함에 청와대와 경찰이 놀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백원의 말 그대로 하자면. 자, 5번째, 첩보를 만들어 놓고 익명의 투서로 위장했을 가능성. 자, 백원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범위 바깥에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이런 식의 정보 수집이 민정수석실이 적극적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것이다, 투서를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정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첩보나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수집했다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수집을 해놓고 익명투서로 위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청와대의 특감 반원들이 이런 정보를 수집해놓고 익명투서로 위장한 것은 아닌가? 자, 아니면 울산지방경찰청을 시켜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는 전직 경찰이나 전직 국정원 직원 이런 어떤 이 정보 수집의 프로 전문가를 시켜서 첩보를 수집해놓고 익명의 투서로 위장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가능성. 자, 6번째,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을 한 이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듣지 않았다라고 백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압수수색하는 당일, 오늘 오후에 압수수색한다는 보고를 청와대에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이것은 경찰청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것을 포함으로 해서 모두 9차례 이 사건과 관련된 동향 보고 이것을 청와대에 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명 수사에 대한 일종의 대응 보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백원우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조목조목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습니다. 박형철의 사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댐이 무너지기 전에 쩍쩍 금이 갈리는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